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전화기 학원가 최근 정시 입시 분석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까지는 학교 주인공으로 놓고 이 학교 저 학교를 따졌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과를 좀 정할 겁니다. 과를 정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 화학공학과입니다. 화공과라고 부르죠. 우리가 전화기라고 하는 중간에 들어있는 화자가 바로 이 화공과인데, 최근에 뭐 입결도 많이 올랐다, 뭐 예전 같지 않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화공과면 그래도 공대를 캐리하는 학과는 정도이긴 하지만 진짜 그런가? 야, 화공과 요즘 입결이 떨어졌다는데, 화공과가 입결이 화공과만 봤을 때 떨어졌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가 망가진 거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지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5% 떨어졌는데 화공과만 2% 떨어졌다. 그러면 선방한 거고 아직까지는 인지도는 괜찮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 내에서 이 화학공학과의 위치나 위상이나 입결이 어떻게 되느냐, 단과대별로 공대 평균, 자연과대 평균, 이런 걸 가지고 떨어지면 더 심하게 떨어졌는지 덜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공학과, 저희가 영상에서 학과 소개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짧게 리뷰를 좀 하면, 화학 제품을 가지고 화학 성질, 화학 제품 만들어내는 이런 전반적인 다루고 그 플랜트부터 시스템을 설계하는 걸 배우는 학과입니다. 화학과랑 화학공학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제발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화공과에 가게 되면 나 화학을 좋아해, 화공과 가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요게 영상의 골자였습니다. 물론 여러 방면으로 취업도 되죠. 대신 인원은 좀 적다. 이 정도가 학과 소개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고, 오늘은 그 내용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한 상태로 이런 과목들을 배운다. 주로 유체, 기체와 액체를 다루는 그런 학과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대학 정시 입결 화공과입니다. 자, 학교 소개는 전자과나 기계과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수도권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교 몇 개를 골라왔습니다. 한양대, 그죠? 서상안의 한양대, 중경외시의 경희대,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공대 중에 아주대, 건대, 그 다음에 서울의 건대, 동국대, 그 다음에 숭실대, 뭐 요즘에 자꾸 언급이 되긴 합니다만 서울의 유일한 국립대라는 과기대, 이 정도를 좀 긁어볼 겁니다. 선정 기준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하나씩은 좀 골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방금 언급한 학교들이 그래도 정시 입결 발표를 좀 잘하는 학교입니다. 자료가 있어야 저희도 보고 얘기하게 했습니까? 그냥 그렇다더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학교를 살펴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방으로 뭘 볼 거냐, 바로 한양대학교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인데 2015부터 2020까지 쭉 해보면 18에서 19 떨어지고 19에서 20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만 보면 어떤 분들은 야, 떨어졌어, 화공과 아니잖아, 엄청 올랐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근데 이 그래프는 올랐냐 떨어졌냐를 좀 극렬하게 보니까 좀 제대로 확실하게 좀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93.5부터 94.9까지, 이 전체 자체가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눈에 잘 띄는 거죠. 근데 아무튼 18에서 19로 갈 때 이만큼 떨어졌고 19에서 20으로 갈 때는 올랐다라는 정도라면 잘 보시고, 다음 그래프는 뭐냐면 바로 한양대학교 안에서 화공과의 입결 위치입니다. 자, 빨간색이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단과대에 들어가 있는 그래프는 전부 다 빨간색, 혼자 있는 애는 파란색. 다음에 색깔 한번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단과대랑 붙어있으면 그래도 좀 눈에 띄게 굵게 해놨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두 개는 어떤 거냐면 황토색은 공대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뭐냐면 자연대죠. 그 중에 그 위에 화학공학과가 있는 겁니다. 물론 2019학년도 떨어졌을 때 살짝 공대 평균이랑 겹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양공대에서 화학공과가 차지하는 위치는 최근 5, 6년을 봤을 때 자연대보다는 공대보다는 화공과가 좀 위쪽에 있다라고 보여지죠. 얘는 뭐냐라고 하겠지만 문과입니다. 문과. 인문대, 사회대, 그 다음에 경영대죠. 정시 입결만큼은 100분위를 따졌을 때 이과가 문과를 이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나형 사탐 조합을 가형 과탐 조합이 점수나 100분위로 이겨먹기는 쉽지 않죠. 왜?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다 요즘 의대 약대에 좀 꽂혀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공대도 놓고 가는 학생들이 있을 만큼 약간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한양대를 살펴봤고 그 타임라인으로 차이가 꽤 있지만 경희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 보시면 18에서 19에서 살짝 올랐다가 19에서 20으로 내려갈 때 훅 떨어진 느낌이 있죠. 경사가 굉장히 급히 떨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경희대학원 엄청 낮아졌니? 띡 봤을 때 보시면 오르막 내리막도 있지요. 근데 밑에 뭐가 있냐면 외국어대를 빼놓고 이 녀석이 이과대, 그 다음에 파란색이 공과대입니다. 자, 이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야 19에서 20 올라갈 때 엄청 떨어졌네? 1%나 떨어졌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파란색과 빨간색 보시면 파란색이 경희대학교 공대 평균입니다. 실은 한 칸 이상 차이가 나고 겹치는 구간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즉 최근 19에서 20 올라갈 때 넘어올 때 떨어진 데이터가 보이기는 하지만 학교 내에서 경희대 안에서 공대 전체 평균보다는 월등히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자, 그 다음에 건국대입니다. 건동홍해 중경시 딱 끝나고 건동홍 앞으로 붙이네만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건대가 전체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되게 좋습니다. 17에서 훅 올라갔다가 위에서 좀 덜 내려오는 거죠. 물론 굳이 따지면 0.3% 정도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빨간색 보입니다. 자, 여기는 다 좀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공과대보다 위에 있죠. 요 지금 약간 황토색 그래프가 건대 공대의 평균입니다. 자, 겹치는 부분이 없이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만 혹시 기억하십니까? 앞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경희대나 그 다음에 한양대 그래프에 비해서는 갭이 좀 작죠. 그러니까 한 퍼센트가 90에서 91이니까 0.2% 3%입니다. 즉 경희대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나게 위에 있는 반면 건대 같은 경우는 살짝 위에 그래도 압도한다기보다는 살짝 위에 있는 이 정도 느낌이죠. 자, 그러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보시면 자 공과대랑 겹치는 부분도 생기죠. 그런데 공과대가 동국대가 좀 평균이 많이 떨어진 그래프 모양입니다. 반면에 빨간색인 동국대 화공 같은 경우는 공대 평균에 비해서 좀 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는 단과대별로 전부 다 약간씩 18에서 19, 20으로 올라올 때 떨어지는 그래프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완만하게 떨어져 있는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졌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덜 떨어졌다. 그리고 공대에서 동국대 화공과는 공대 전체적인 평균을 압도하는 정도의 데이터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여지죠. 여기는 어쩌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차이가 생기긴 했습니다. 자,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래프 모양 보면 조금 약간 내려가고 있는 모양이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란색 하나만 있는 그래프는 떨어졌다 올랐다를 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좀 경사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비교하면 이걸 보셔야죠. 자, 보시면 빨간색이 인하대 화공과입니다. 그 밑에 있는 어떤 그래프가 있느냐? 지금 회색 그래프가 뭐냐면 상경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2020학년도에 떨어져서 상경계에 살짝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최근 4, 5년 동안에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즉 인하대가 그래도 공대로 유명한 학교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수치입니다. 상경계열에 한 번 역전을 당했을 뿐 아까 한양대나 경희대 같은 거 봤을 때 문과가 100분위가 더 위에 있었죠. 근데 인하대만큼은 문이과고 할것 자시고 공대 평균도 다 압살하는 느낌으로 위에 있습니다. 물론 그래프 모양은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노란색이 사범대인데 사범대만 최근 3년치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으로 수평선 모양이 되고 그 외의 단과대는 좀 급한 경사로 떨어져 보이기는 합니다. 경희대가 좀 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색깔이 가장 위에 빨간색 있는 게 인하대 그래프의 좀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기대. 자, 그래서 2018에서 19 훅 올라갔다가 20으로 훅 떨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얘는 좀 극단적으로 모양이 나와서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과기대 그래프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참 닮았습니다.
문과든 이과든 자연계든 공대든 그래프 모양이 좀 닮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파란색이 공대 그래프고 빨간색이 화생공입니다. 여기는 화학공학과가 아니라 화학생명공학부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과기대도 전체적으로 19에서 20으로 갈 때 데이터가 살짝 떨어지기는 했으나 공대 전체적으로 아울렀을 때 화공과는 굉장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학교다. 공대 평균이랑 겹치지 않게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자, 마무리로 이제 국숭세단의 숭실대입니다. 숭실대는 컴공과 소프트웨어 이쪽 조금 유명한 학교인데, 자 그래프가 역시 18, 19, 20에서 19, 20으로 내려갈 때 조금 떨어진 부분이 보이죠. 다른 과랑 비교해보면 경사가 살짝 급해 보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공대랑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도 보이죠. 그럼 이 그래프를 해석하자면 숭실대 화공과는 공대 평균보다 조금 최근에 1, 2년 사이에 떨어진 게 보이고, 그 전에도 공대 평균 그래프랑 겹치는 구간이 굉장히 많죠. 즉 숭실대 내에서 화공과는 공대에서 상위가 랭크가 돼 있다기보다는 다른 과들이 좀 더 인기가 있고 화공과는 공대의 평균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데이터 정도가 보이는 겁니다.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숭실대는 IT나 컴공과 쪽에 조금 강세인 학교죠. 자, 여기까지 해서 화학공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몇몇 학교의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 혹시나 이번에 화학과 입학하신 분들은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우리 과가 이렇구나, 내년 입결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 정도 예측하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공과 소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